자, 그럼 이제 교과서 한 장을 넘겨서 축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작은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축척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지도. 우리 지금부터는 그림 지도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각각 지도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확인해 볼 건데, 여러분 여기 표시해 볼까요? 실제 거리를 얼마나 줄여 그렸는지에 따라 자세한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지만 실제 거리를 얼마나 줄여 그렸는지가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축척이죠. 축척에 따라 자세한 정도가 다르대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도가 있네요. 첫 번째 지도는 실제 거리를 많이 줄인 지도. 그리고 두 번째 지도는 실제 거리를 조금 줄인 지도.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이 지도를 A지도, 이 지도는 B지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지도랑 두 번째 지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지도가 더 넓은 장소를 보여주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나요? 네, 바로 이 두 번째 지도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 교과서 밑에 살짝 정리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이 나는 여러분 23쪽 지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시해 볼게요. 실제 거리를 많이 줄여서 나타내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밑에는 B지도를 나타내죠. 실제 거리를 조금만 줄여서 나타내면 이 친구는 B지도, 바로 좁은 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각각 A, B 지도의 특징을 교과서에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지도는 넓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넓은 지역을 보여주는 탓에 이 각각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간략히 보고 싶을 때는 바로 이 A 지도를 봐야 되고요. 나는 좁은 지역을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 두 번째 지도를 봐야 됩니다. 교과서상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 B 지도는 A 지도의 일부분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바로 여기 식당 보이죠? 강 흐르는 것도 보이고 여기를 시작으로 과수원까지 들어가서 여기 아파트까지. 이 지역이 바로 두 번째 지역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A 지도에서는 남자친구가, 하준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놀이터가 자세히 보이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코끼리 지도가 나와 있긴 한데 우리 B 지도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린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B 지도에서는 코끼리 놀이터가 자세히 보인다. 여러분, 두 지도를 비교했을 때 코끼리 지도가 뭐가 더 크게 보이나요? 네, 맞아요. B 지도가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이처럼 여러분, 실제 거리를 얼만큼 줄여 그렸는지에 따라 자세한 정도가 더 달라져요. 그럼 우리 실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축척이 숨어 있습니다. 축척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밑부분에 축척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도상에서 이만큼 거리가 실제 거리로는 얼마라는 거예요? 네, 실제 거리로는 50km라는 거죠. 첫 번째 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서울이 여기 있고 강원도는 여기 있고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이렇게 있구나. 충청도는 전라북도의 북쪽에 위치하는구나. 경상도는 강원도의 남쪽에 위치하는구나. 등의 전체적인 도단위의 지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실제 거리를 조금 줄인 지도로 넘어가 볼 거예요.
넘어가 보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를 깜빡했네요. 여러분 여기다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실제 거리를 조금 줄였다는 거는 여러분 결국 실제 크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크기와 가까울수록 비슷할수록 자세히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지도는 짠! 선생님이 수원을 기준으로 지도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축척이 바뀌었죠. 아까 전이랑 똑같은 거리지만 이 지도에서는 실제 거리가 실제 거리 5km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전체 경기도가 어디 있고 강원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정보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수원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그 근처에 용인, 오산, 화성, 안산, 과천 등이 있구나, 광주가 있구나 라는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즉 수원시 주변의 도시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더 자세히 가보겠습니다. 이번 축척은 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정도 길이가 지도상의 길이가 실제 거리로는 실제 거리로는 2km를 의미한다는 지도죠. 아까 전 지도보다 수원시가 조금 더 커졌죠. 아까 전과 달리 여러분 경기도청이라는 건물이 하나가 보여요. 이전에는 수원시 안에 있는 게 뭐였는지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지금 실제 거리와 가까워질수록 실제 크기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경기도청은 경기도 수원에 있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져 볼게요. 이번 지도에서는 축척이 이번 지도에서는 요만큼 거리가 실제 거리로는 1km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수원시가 더 커졌죠. 즉 수원시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면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이 경기도청 위쪽에 있구나.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경기도청의 무슨 쪽? 동쪽에 있구나. 그리고 수원 종합운동장도 있네. 라는 것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 이름도 나와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번 지도에서는 여러분 수원시가 많이 커졌죠. 그리고 축척 역시 실제 거리 500m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지만 실제 거리가 점점 50km, 5km, 2km, 1km, 500m라고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수원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없었던 지하철의 정보가 보이고 있어요. 수원시는 지하철이 3개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청들도 보이고 있죠. 각각 구에 있는 구청들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전 지도까지는 주변 도시들이 보이죠. 상록구, 수지구지만 다른 여기 보면 이쪽은 용인, 이쪽은 안산인 것처럼 수원의 주변 도시가 보이면서 수원과 주변 도시 간의 관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의 지도는 수원만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수원에 집중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졌어요. 조금 더 실제 거리와 가까워져 볼게요. 이번에는 200m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과 달리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기존에 보이지 않던 큰 마트들을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시청 주변의 큰 마트들은 이렇게 있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아파트 이름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나 지금 수원시청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몇 개가 있지? 어떤 아파트들이 있지?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졌죠. 그리고 한 번 더 실제 거리가 가까워져 볼게요. 이번에는 100m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과 달리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졌어요. 더 자세한 정보가 추가됐는데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카페나 음식점의 정보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졌어요. 왜? 실제 거리와 실제 크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실제 거리를 조금만 줄인 지도이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비지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50m입니다.
와, 우리 처음에 50km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왔다. 그죠? 이번에는 여러분 이게 제일 자세한 지도인데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게 또 하나 등장하죠. 뭐가 더 보여요? 네. 지금 지하철의 출구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지도에 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시청역에 내려서 권선초등학교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졌죠. 아마 5번 출구에 나와서 쭉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축척 막대자를 다시 한번 들고 와 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0.5cm가 50m래요. 0.5cm가 실제 거리로 50m면 이 지도에서 1cm는 2배 100m가 되겠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지도상의 1cm가 실제로는 100m, 200m 쭉쭉쭉쭉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수정한 축척 막대자를 가지고 수원시청역에서 출발해서 권선초등학교까지 몇 미터를 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충 선생님이 여기를 찍고 5번 출구를 기준으로 한번 재볼게요. 자, 8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거리로는 네, 맞습니다. 바로 약 8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지도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800m를 걸어갈래? 아니면 너무 머니까 버스 타고 갈래? 라는 정보들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축척에 따라 어떻게 동일한 지역이지만 어떤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제 교과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교과서 23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선생님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질게요. 1번입니다. 더 넓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는 가, 나 중에 무슨 지도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가지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번 문제를 연달아 풀어볼까요? 시청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지도가 필요할까요? 나지도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지도가 필요하겠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지도 슉슉슉슉 넘겨봤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넓은 지도일수록 주변 간에 있는 위치의 관계를 알려주지만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수원시청 근처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스 쭉쭉쭉 가면서 수원시와 관련된 정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지도를 봤을 때는 만약에 수원시청에 구청이 총 몇 개야? 라고 하는 지도는 이 지도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자세히 보는 이 지도에서 수원시의 구청 몇 개야? 라고 묻는다면 또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척에 따라서 지도에 표시된 정보의 자세함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계속 할게요. 중요 내용을 교과서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 지역은 여러분 교과서 23쪽 한번 봐볼까요? 23쪽에 선생님이 A, B라고 표시해 놓은 지도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을 표현한 거니까 바로 A 지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두 지도 중에 네, 조금 더 좁은 지역이니까 B 지도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실제 거리에 가까운 지도가 바로 나 지도이자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각 지도의 특징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 지도는 넓은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자, 그러면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보는 지도는 왜, 언제 보는데? 바로 지역의 전체 모습과
위치, 그리고 우리 아까 수원시 근처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도 봤죠. 주변 지역과의 관계들을 파악할 때 우린 이렇게 넓은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봅니다. 즉, 실제 거리를 많이 줄인 지도. 반면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여기는 좁은 지역, 자세히, 즉 지역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여기 초등학교는 총 몇 개입니까? 쌍총역 옆에 있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바로 실제 거리를 조금 줄인 지도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았나요? 네, 여러분 축척은 좀 많이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내용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우리 교과서 20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나요? 지도에서 그러면 축척이 왜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이유는 총 2가지예요. 여기 밑에 한번 가볼까요?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하게 줄여서 나타내려면 바로 우리가 축척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번째, 실제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축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위쪽에 우리 정리해 놓을 내용은 바로 2번만 정리해 놓을게요. 지도에서 왜 축척이 필요할까요? 자, 실제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 축척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